다른 분들의 사연을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33살 여성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소설 속에서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정말 속이 뛰고 환장하겠다고요. 요즘 시댁에는 가연금 고민도 거의 사라졌고 시댁에서의 갑질 같은 일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아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나 버렸어요.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에 와서 다시 그때를 생각해보니 아찔하기도 하고 만약 그때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재미있다고도 해요. 지금 저는 그때와는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났고 얼마 후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추억도 정리할 겸 기억을 더듬어가며 이야기를 정리해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의 이야기에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년 전에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시절을 함께 보낼 만큼 꽤 오랜 시간 만나고 서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하루하루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슬픈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제 능력의 부족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하기는 어렵겠다 싶기도 했죠. 저희는 같은 나이였고 둘 다 아무것도 아닐 때 만나 사랑을 키웠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어요. 남자친구도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루어내고 저 역시 열심히 살아가며 결혼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린 후 서로 상견례 날짜를 정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부터 저와 남자친구의 배경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좋은 여대를 졸업한 후 미국에서 2년간 유학한 뒤 돌아왔어요. 지금은 한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연봉이나 직장에서의 지위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 놓고 오래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께서 사업에서 성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시는 부모님은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납품을 하며 해외 수출까지 하는 작지만 튼튼한 회사로 성장시키셨습니다. 부유한 집안 환경 덕분에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었고 오빠와 공부할 때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빠는 회사를 이어받기 위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제가는 직장을 다니면서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회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하는 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결혼이나 큰돈이 필요한 일 등에서는 부모님이 언제든지 상식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친구를 통해 만난 남자친구는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힘든 레지던트 기간 중이었는데 밤낮을 새우며 고생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마음을 나누고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난 후 그는 전문의가 되었고 이제 결혼하자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 이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기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되었다. 남자친구는 집안에서 외동자식으로 자신의 부모님의 자랑이거나 마찬가지다. 그쪽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현재는 평범하게 살고 계시다. 예전에는 조금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쉬는 날 없이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남자친구를 공부시키고 없는 살림 분야에서 과외까지 시켜가며 의대생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아들 일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당연히 결혼을 생각했고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상태라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서로 살아온 환경은 다르지만 남자친구에 비해 제 직업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생각해본 적도 없고 우리가 결혼한다면 친정부모님께서 서울의 신혼집까지 장만해 주신다고 했으니 저는 절대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중매로 갑자기 만난 것도 아니고 4년 넘는 시간 동안 알아가며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조건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결혼이었죠.
그래서 사실 그런 조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견례를 하기도 전에 양가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인사를 드리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인사를 드리러 내려갔을 때 남자친구의 부모님 중 어머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그날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완전 처음 보는 경우였습니다. 자리도 아니었고 연애할 때도 어머님의 생신 때 찾아뵙고 선물을 드린 적도 있고 집안 행사에 한 번 찾아간 적도 있어요. 그때부터 어머님이 제 첫 인상을 좋게 보시진 않았나 봐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생신이 무더운 7월이었는데 제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스커트에 어깨가 살짝 노출되는 옷을 입고 갔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래 갔다 와서 문화적으로 조금 개방적인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옷차림이나 식사 예절 같은 부분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까지 문제될 만한 옷차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식사 예절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나 유명한 분들과 함께하는 모임에도 많이 참석해왔습니다. 그래서 또래에 비해 제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여자가 해외 유학을 가면 술을 마시고 외국 남자를 만나는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2년 동안 공부만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저를 색안경으로 보는 것처럼 첫인상을 가지고 이후에 그 이미지를 벗어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또 여자가 키가 너무 크다고 하는데 딱 보아도 키가 너무 세 보인다면 저런 여자와 결혼하면 자기 아들이 힘들 거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다고 해요.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를 변호해 주었지만 한 번 첫인상이 잘못 박혀서 그 이후로 한 번도 저를 예쁘게 보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예전 분이셔서 제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 아들에게 어울리는 여자인지만을 판단하셨습니다. 밖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면서 나중에 의사 사모님이 될 수 있겠냐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의지를 갖고 일하고 싶습니다. 제 회사가 아이를 낳는다 해도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를 사랑해 결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의사 남편을 구해 결혼을 생각한 적이 전혀 없어요. 돈이라면 우리 집은 부족함이 없고 제 연봉도 세금을 떼고 나서도 1억에 육박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통해 공짜로 먹고 살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는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다만 그들이 좋아하시는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물어보시고 아버님이 차는 무엇을 타고 다니시는지, 본가의 집은 몇 평인지, 아버님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인지 등을 집요하게 캐물고 계셨더군요. 그 이후로는 어머님이 잔소리하신다면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예비 며느리는 우리 가정의 말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버님은 잘 계시니까요. 요즘에도 사업은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정작 저에게 별 관심을 보이지는 않으셨고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만 흥미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있는 남자친구만도 쪽쪽해하며 자신의 부모님들을 만났고 뒤에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지만 그 두 분을 상대하면서 기분이 계속 안 좋았어요. 최대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어머님이 불쾌하게 이야기하신다 해도 그냥 지나려고 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결혼을 결심할 때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실수한 것이 없는데도 늘 저를 부정적으로 보고 싫어하셔서 진짜 미치겠다고 신경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하도 미워하십니다. 점수를 따려고 예비 시부모님께 선물을 공세한 적도 있습니다. 괜히 어설픈 일을 해드리면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아나님만 못할 것 같아서 백화점에서 비싼 좋은 선물도 사다 드리고 평소에 꽃을 좋아하시니 어머님께 꽃 선물을 해드린 적도 있어요. 의상 한 편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미워하는 마음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해도 지거 내 아들 돈으로 샀냐?
예쁜 꽃을 사서 선물해드려도 너는 이런 걸 어디다 쓰라고 가져왔니? 부모 돈으로 고생을 안 해보고 자라서 그런지 하십니다. 돈 아깝게 생각하면서 불평했지만 선물로 드린 건데 맨날 이런 반응이면 나중에는 저도 기분이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결혼 준비할 때쯤에는 저도 지쳐서 어머니 마음을 돌리고 관심을 받기는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어차피 결혼하면 서울에서 우리 둘이 사는 거니까 시어머니를 모셔와서 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말한 이후로 시작되었어요. 상견례 날짜까지 정해놓은 상황에서 어머님이 어느 날 저에게 별도로 연락하셔서 남자친구에게는 말하지 말고 둘만 만나자고 하셨어요. 주말에 몰래 내려와 달라고 하셨죠. 바보같이 그때 어느 정도 기대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들 전문이 딸 때까지 기다려줘서 고맙다 해주시면서 맛있는 거라도 사주실 줄 알고 신이 나서 내려갔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일하고 있는 병원 근처에 최소 30평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자가로 해오길 원하셨는데 사실은 정도는 제 부모님도 생각하고 계셨던 거라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자친구의 차를 3,000 큐빅센티미터 이상의 고급 외제차로 바꿔달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때부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 기분도 좀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외제차라고 해봐도 이력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돈은 제 능력으로 얼마든지 사주실 수 있지만 우리는 중매 결혼이 아니고 연애 결혼이라 생각해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 결혼이 어려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이 요구하신 것은 남자친구가 개업을 할 때 필요한 원자금인데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필요할지 모르니 5억 원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돈은 제 통장에 넣어두고 우리 아들이 병원을 차린다고 해서 그때 다시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된다. 이에 대해 기가 막혀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고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금액적으로만 따지면 처음에 이야기한 아파트가 가장 비싼 것입니다. 돈이 있을지라도 사실 아파트는 저희가 함께 살 보금자리나 마찬가지로 한번 구입해 놓으면 아이를 낳고 계속 살 수 있으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결혼하면서 남자친구의 차를 외제차로 바꿔주고 현금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다른 것보다 현금 5억은 말도 안 되는 돈이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으로 말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딸을 모자람 없이 키워놨는데 시집 보내려고 아파트에 현금 5억까지 올려서 보내야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가네요. 어머님께 이건 좀 지나친 조건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코웃음을 치시면서 하셨어요. 너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게 이야기한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일 뿐이야. 어떤 여자는 자신의 딸을 우리 아들과 결혼시키는 걸 제안하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집과 차까지 다 주겠다고 했대. 내가 너를 알고 지내온 세월 때문에 적당히 말해준 것인데 너무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일단 그 상황에서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부모님께 먼저 말하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많이 고민했고 이 상황을 부모님께 얘기해야 하는지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긴 어려웠어. 부모님보다는 일단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 먼저 이 일에 관해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님은 이 정도 금액을 요구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좀 심한 것 같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 듣는 소리라며 엄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괜히 하는 이야기니까 무시하고 원래 하려던 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되실 분의 이야기라서 자꾸 머릿속에 맴돌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는 아직 제대로 돈을 벌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상황에서 우리가 집을 장만하려면 내 돈과 우리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조차 하기만 해도 자꾸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부모님에게 죄를 짓는 것 같은 기분에 결국 참다 못해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상견례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미뤘다가 우리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봉변을 당하실지도 모르겠다고요. 남자친구 부모님 쪽에서는 대충이라도 원하신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표정이 굳어지셔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엄마는 이 결혼 그냥 접자고 하셨어요. 요즘 길거리에서 밝아지는 게 의사다. 의사가 되었다고 팔자 고치는 시대도 아닌데 그 노인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나. 제 자식만 귀한 자식이 아니고 저도 능력이 있고 똑똑한데 대체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큰 돈을 짊어지고 시집을 가야 하냐면서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집안에서 시집가면 제가 결혼 생활 내내 무시당할 거라고 시집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의사 사위 같은 건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그런 놈이랑 당장 헤어지고 나중에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시집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쯤에는 제 생각도 부모님과 똑같았습니다. 아빠는 약간 무리긴 하지만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다 맞춰줄 수 있다며 제가 결혼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의사 사위로 얻을 때 그 정도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빠가 봐도 이렇게 시집가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서로 본전 생각이나 하면서 결혼 생활 자체가 불행해질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실제로 우리 엄마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완전히 맨손으로 자수성가를 이룬 분입니다. 두 분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외할아버지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된다며 결혼만 허락해주시면 10년 안에 엄마를 호강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10년 안에 성공하셨어요. 그러한 부모님을 보고 자란 나로서는 어떻게 이러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서 우리 부모님도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나도 너희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수 없다면 상견례를 하기 전에 지금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는 펄쩍 뛰며 자기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애초에 우리 부모님이 사주려고 했던 아파트도 필요 없고 그냥 현재 사는 오피스텔에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능력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말씀하며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아직 10년은 거뜬하다. 하지만 이젠 갑자기 단산이 뜨면서 개원은 무슨 개원이냐고 말씀하였다. 본인 엄마가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다니는지 몰라도 정말 신경 쓰지 말자고 말씀했다. 서로 한참을 대화하다가 저 또한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많이 울었다. 결국 헤어지자고 말을 해놓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 시간 뒤에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방은 너,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 봤는데 입이 너무 싸구나 라는 말로 시작해서 생각에는 왜 우리가 아파트가 필요한지 나중에 아들이 병원을 차리려면 드는 비용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설명하셨고 지금 당장 현금 5억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한 것 같다며 돈은 필요하지 않고 개원자금을 우리 집에서 부담하겠다는 서약서를 한 장 작성해주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심스럽게 우리 아들은 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건 안 해줘도 될 것 같구나 하면서 외제차는 안 사줘도 된다고 하셨네요.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날 정도였고 어머님께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서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길로 바로 남자친구에게 다시 전화해서 우리는 정말 아닌 것 같다고 그만하자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울면서 저를 붙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아쉽거나 슬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 아줌마한테 너무 크게 되어서 그러는 건지 헤어진다는 슬픔보다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더 컸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오는 걸 보면서도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몇 년을 만났고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헤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싸늘하게 씻어서 그런지 헤어지고 난 후에도 별로 힘들지 않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회사 다니면서 살았어요. 다만 남자친구는 많이 힘들었는지 술을 마시고 새벽에 전화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조용히 생활하면서 꾸준히 일했었습니다. 가끔 만나자고 하는 제안은 했지만 전부에게 회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큰 기대 없이 갔던 자리에서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만났고 이제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서로 나이도 있고 부모님끼리 친분도 있어서 상견례를 마친 봄에 결혼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상대방은 정말 좋은 분이고 시부모님 역시 저를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내 남자친구는 반년 전 새벽에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한 후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누군가를 만나 결혼 준비 중이라며 이제 그만 연락하길 원했는데 나는 그 말에 대해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해요. 만약 우리가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반대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외제차, 현금까지 들고 결혼해줄 정도로 나를 못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이제는 나를 받아들여 사랑해주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내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본인의 취향에 딱 맞는 강남 부자의 며느리를 찾는 중인가 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